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하루 이제 특징주 중에서 오늘 메디톡스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출용 보톡스 일부 제품을 강제로 회수당했고 또 폐기 명령을 받았던 부분 때문에 이제 10% 정도의 급락으로서 마감했던 그런 아쉬운 오늘 하루 흐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한 기사를 제가 캡처로 준비를 해왔고 기사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사이에 있는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향후 메리토스에 관련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사 캡처된 부분들을 보시면 메리톡스의 수출용 보톡스 제품 일부가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라고 했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국내용 제품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국내용 제품에도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으니 추가적인 식약처의 조사와 검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도 보시면 현재 메디톡스의 오송 3공장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벌여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샘플링이죠. 랜덤이죠, 즉. 어,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우선은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샘플링, 몇 개의 배치에서 나온 제품들만 먼저 조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진다 한다면 전수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향후 봐야겠지만 다음 또 문단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한 문단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이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과정에서 품질 부적합 사항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품질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제보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고 그 제보를 한 사람이 메디톡스의 전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톨리눔 톡신 경쟁업체와 오랜 기간 동안 균주 출처 논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을 좀 많이 주고 있었던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추가로 해서 현재 지금 품질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이 단어가 참 이게 참 민감하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한 그런 단어인데요. 조작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긴가민가했고 설마 했겠지만 어쨌든 근무했던 전 직원이 이 얘기를 했고 결국에 조사하다 보니 일부분 팩트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오늘까지 나왔던 기사에 나온 내용들보다 더 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면 추가적으로 더 어떤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확률이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게요, 내용은요. 아래 보시면 식약처는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 일부가 일반 합성의약품의 함량에 해당하는 역가와 그다음에 얼마나 습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함습도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식약처가 판단했던 이 메디톡신의 오성상공장의 수출용 그 배치 관련해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부적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역가와 함습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보툴리늄 톡신 제제 같은 경우는요, 역가 단위로 해서 유닛으로 뭐 100유닛, 50유닛, 150유닛 이런 식으로 제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제품 아래에 뭐 50유닛, 100유닛 써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역가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역가가 부적합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만약에 100유닛짜리 제품을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100유닛 제품의 효능이 뭐 70유닛, 80유닛 또는 그 이하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좀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여기서 부적합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함습도에서도
부적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같은 경우는요 용액 상태의 약액을 건조한 제형으로 만드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앞에 나와 있죠. 얼마나 습기를 포함하고 있는지. 즉 여기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제품이 이 제품을 건조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기준보다도 더 제대로 건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뜻은 제품의 안정성, 그러니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이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효력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즉, 여기 문단에서 나오는 역가와 함습도에서 부적합 판단 받았다는 것은 모두 다 이 제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네. 자, 내용도 아래 보시면 오송 3공장의 뭐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 아래도 보시면 메토스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16년 10월 6일, 10일, 19일에 생산돼 유효기한이 각각 뭐 2019년 10월 5일, 11일, 18일, 뭐 지금 내일이 18일이니까 뭐 거의 마감이네요. 어찌 보면 뭐 기사에는 유통기한이 나써 있는데 뭐 이게 아니죠. 유효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그전 2010년에 만든 제품들은 솔직히 뭐 내일까지가 유효기간 마지막이고 다 판매되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가 아니다. 다 판매됐죠. 이거는요. 이미 문제는 나왔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 상황이고 자, 이 부분도 좀 보겠죠.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국내용 메이톡신 제품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검사는 어, 오송 상본장에서 생산돼서 보관된 일부 제품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100% 안심하기 이르다. 아까 제가 기사 초보부에서 말씀드렸죠. 추가로 식약처가 검사에 한두 달 정도 더 검사가 된다 한다면 나머지 국내용과 수출용 제품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오늘 이슈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최소한 한 달, 두 달간은 더 메이톡스 주가는 불확실성에 놓여서 변동성을 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또 주가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어떤 악재에 나온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게 주가에는 가장 불안합니다.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가 녹아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흔들려 버리면 주가는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우려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 사실 제가 또 이 그림을 보시면 메톡스의 매출된 부분을 캡처를 했는데요. 올해 보시면 올해 매출액이 이 10억 달이니까 2,080억 정도라고 80억 달이니까 아니네요. 2조죠. 2조 될 부분인데 10억 달이면 80억, 100억, 2천억이구나. 2천억 부분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죠. 지금 톡신 부분과 필러 부분의 양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서 톡신 부분이 거의 전체에서 50% 특히 6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출용과 내수용이 모두 다 113 중에서 59, 54 거의 5대5로 균등하게 수출과 내수 제품의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꼭 수출 쪽만 문제되는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오송 3공장 여기 기사에서는 이번에 수출용 쪽에 대한 배치만 문제라고 제기되었는데요. 그 오송 3공장에서 사실 동일한 생산 라인과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서 수출용과 국내용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국내에만 수출용만 제한된 그런 국한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현재 메이톡스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 이제 CFDA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시장은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일정 되겠죠. 이미 경쟁업체는 미국에서 이미 지금 이번 연도 5월 달부터 실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메이토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보트리움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여러 일정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이게 현재 지금 2019년인데 앞으로 2020년, 21년, 22년 앞으로 3, 4년 사이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해서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해서도 이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텐데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 만약에 웨이톡스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커져버리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유럽 쪽 진출하고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좀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이번 이슈가 좀 중요한 사안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볼게요. 오늘 일단은 개파락하면서 물론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9.8% 하락을 했고 8월 달 초에 저점이었던 31만 정도 이 라인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지금 쌍바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상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다 크게 던져버렸던 31억 매도, 기관 107억 매도 때문에 사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 메이저들의 순매도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를 한번 좀 볼까요? 공매도를 보시면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48억 원 정도 나왔고 거래량 대비해서는 공매도는 크지 않았고 지금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도 대차 증감 보면 아직까지는 대차 부분에서도 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차 물량이 더 증가되어서 이게 실제로 공매도로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어야 메이톡스도 주가가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봉을 좀 보면 주봉에서도 이 값이 30만 원대가 좀 중요한 부분이 2016년 때도 30만 3천 원, 31만 정도 이 라인이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때와 2016년 이때와 2019년 8월, 10월 다시 오게 됐죠. 이번 라인 만약에 이번에도 30만 원 라인을 못 지키고 깨져버리면 주가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30만 원 라인이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여기를 깨버리면 다음 라인은 사실 19만 원 라인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처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게 되어서 이번 이슈가 잘 봉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메이톡스라는 종목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체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이톡스의 이번 이슈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나오게 된다 한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당분간은 좀 더 아쉬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것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중국 쪽에 대한 그 CFDA 쪽에서 진출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으니 이미 하락을 맞아버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게끔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일마다 나오는 그런 이슈 뉴스에 꼭 주목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